안녕하세요. 요즘학폭 허소연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학교폭력 대처 방법 중에 하나인 증거 수집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나 가해 학생 측에서 증거를 수집할 의무가 있거나 그런 건 아니죠. 일단 학교폭력이 발생하면 학교에서는 사안 조사를 하고 그 자료를 수집해서 정리한 다음에 관할 교육지원청에다가 보내시는데요. 증거가 없는 경우도 있고 부족한 경우도 많습니다. 보호자들 입장에서는 내 아이의 주장과 학교에서 전달해준 개괄적인 내용만 듣고 심의에 가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는 집으로 심의 개최 통지서가 오면 그거조차 읽지 않으시고 심의에 그냥 오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학폭 심의가 생긴 지가 꽤 됐는데요. 그러면서 심의도 발전을 했습니다. 당사자들의 진술 이외에도 증거를 근거로 해서 이 사건을 판단합니다. 그렇게 되면 내 주장, 내 자녀의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면 좀 불리할 수 있겠죠. 증거 수집은 학폭 유형에 따라 아주 다를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개괄적인 내용 중에서 목격 학생의 진술을 어떻게 확보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내 자녀에게 이 학폭 사실을 아는 친구가 누구누구인지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학폭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이건 둘 다에 해당합니다. 그 학교 폭력 상황에 있어서 직접 목격한 친구가 있는지 학폭 내용을 들은 사람이 있는지 확인을 좀 하셔야 합니다. 학교의 경우에는 같은 재학생들이 목격자가 많이 됩니다. 수업 시간 중 교실이나 쉬는 시간 중 복도, 급식실 이런 곳은 장소의 특성상 목격자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문제는 화장실이나 체육 수업이 끝난 후의 창고, 그리고 하교 후의 학교 근처, 늦은 밤이나 인적이 드문 학교 외의 장소 이런 곳에서는 목격자가 많이 없기도 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수사기관의 도움을 좀 적극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해드립니다. 목격자랑 참고인들이 누군지는 아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확인서라는 서류로 받는 게 좋습니다. 이 사실확인서라는 단어 자체가 좀 거창하게 들릴 수 있는데요.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이, 그 친구가 알고 있는 내용을 종이에 적어달라고 해서 작성한 서류입니다. 요즘 학교에서는 이제 일방적으로 피해 학생 측이나 가해 학생 측이 사실확인서를 학교에서 받거나 이러면은 제지시키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같은 반 친구라고 해볼게요. 그럼 피해 학생이든 가해 학생이든 이 사실 확인서를 받는 과정에서 다른 친구들에게 이 학폭에 대해서 질문을 하거나 도움을 요청하면서 이 학교 폭력의 내용을 다 알게 되겠죠.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자신이 좀 억울한 부분이 있어서 주변 친구들에게 사실 확인서를 받으려고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 학폭에 대해서 얘기를 하게 되고 피해 학생의 입장에서는 이 학교 폭력을 소문내거나 발설한다고 2차 가해 행위라고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분리 조치, 접촉 금지와 함께 자제시키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보통 두 가지 방식으로 안내를 해드리는데요. 부모님께서는 목격 학생의 보호자에게 먼저 허락을 좀 구하시고 그 다음에 목격 학생 보호자를 통해서 이 목격 학생의 진술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정석적이고 나중에 문제가 없습니다. 목격 학생의 보호자를 모르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쉽지 않을 수도 있고 또는 내 자녀를 통해서 목격 학생과 연락하는 게 더 편해서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들로 내 자녀가 목격 학생에게 바로 부탁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잡음이 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이 두 가지 방법을 다 못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때는 학교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좀 고려를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가 경찰이나 검찰과 같은 수사기관이 아니기 때문에 완벽하게 수사를 할 수는 없어요. 학폭을 담당하는 생활부장 선생님이나 담임 선생님이 학폭 업무 외에도 교과나 다른 행정 업무를 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힘드시겠죠. 영상이 시작될 무렵에 설명을 했던 것처럼 목격 학생이 누군지 인지를 하셨고 그리고 그 친구들의 이름과 그 친구들이 아는 내용 이렇게 전반적으로 정리를 좀 해서 학교에 공식적으로 요청을 드리는 게 좋습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학교에서 직접 조사를 하시기 때문에 그 정리나 제출도 학교 측에서 바로 교육청으로 이어지게 되고 보호자가 목격 학생의 보호자나 목격 학생들과 직접 소통을 하지 않아도 되고 가해 학생 입장에서는 2차 가해다, 소문을 낸다 이런 불미스러운 의심을 피할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학폭 관련 학생들을 대리할 때는 정석적인 방법부터 순차적으로 여러 가지를 시도를 해보는데요. 사례마다 접근 방식이 좀 상이할 수 있고 학생들도 부모님들도 정말 다 다른 사람들이어서 각각 맞춤형으로 진행을 해야 심의나 행정심판에서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증거 수집 중에서도 목격 학생, 참고인들의 사실 확인서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전화나 댓글로 문의 주세요. 친절하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학폭 상담은 허소연에게. 다음에 또 만나요.